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부터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시금 7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늘 새벽 크게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번 6월 지난 몇 달간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떨쳐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9% 하락한 68,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63% 하락한 3,764달러대, BNB가 0.57% 하락, 솔라나가 0.24% 상승, XRP가 0.18% 하락하며 도지코인은 2%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7%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이죠. 호주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지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이 호주의 자산 운용사 모노크롬의 현물 ETF가 시카고 상품 옵션 거래소 호주에 상장된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 호주에선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장 지수 상품은 거래되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ETF 상품은 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모노크롬의 경우는 이번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호주 증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역외 상품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다라면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가상자산 기반 투자 상품 출시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1월 미국을 필두로 승인된 이 현물 ETF 승인 러시가 홍콩에 이어 호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현재는 거래가 불가하지만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6월 들어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피터 브렌트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는데 1980년대 미 증시처럼 비트코인이 폭등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피터 브렌트 1980년대 미 증시처럼 폭등할 것이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미국 내 과도한 통화 공급량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브렌트는 3일 자신의 엑스닷컴 계정을 통해서 미국 내 전체 통화량 M1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고스란히 상승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M1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미국 내 전체 통화량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 즉시 유동성이 있는 자금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금과 두 번째로는 은행에 예치되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자금, 즉 요구불 예금의 합을 M1이라고 합니다. 이제 M1 말고 M2라는 것도 있는데요. M2라는 건 금융자산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M2가 된다, 더 넓은 의미의 통화 공급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사이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미국 내 M1 추이를 연도별로 나타낸, 저 자세하게는 월별로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강아지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지난 2008년을 한번 볼까요? 2008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보다 현재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보다 과거보다 이제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2008년 이후에 연준이 엄청나게 통화를 풀면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쪽의 상승폭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툭 튀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중에 풀린 통화의 양입니다. 이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방 더 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점으로 현재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려오고 있어도 2020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시중의 통화의 양이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큽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데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보면 연준이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돈을 에라 모르겠다 고 더 풀어서 경제라도 살려보자라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좀만 더 사이즈를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렌트는 M1과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첨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과거 폭등을 기록한 1980년대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1970년 미국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후 과도한 통화량으로 미국 증시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 동일한 패턴이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피터 브렌트는 현재 M1과 비트코인 관계 그래프가 2017년 12월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섭게 폭등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되었네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5월부터 비트코인 매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적인 측면 모두 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트코인이 10만 불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사이클로만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안에서 완만하게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미 상승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조급함 때문에 비트코인이 언제 다시 7만 불을 넘어 8만 불로 갈지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이죠. 비트코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장을 지날 겁니다. 다만 상승장에도 언제나 조정은 있습니다. 이 고점 대비 30% 하락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이제 저는 과거부터 이미 수차례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이 20만 불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거라 말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이제 내년 말 정도의 고점을 찍을 건데 그 고점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14만 불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피터 브렌트의 이제 예상값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신히 1억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4억 수준으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미친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이런 식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불장에서의 상승치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섰으니 이제 특이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달러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10만 불을 넘어서야 난리가 납니다. 1억을 넘어봐야 대한민국에서 환호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구나 달러 가치가 웬만한 국가들의 화폐 가치보다 올라간 상황에서 더더욱 비트코인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401k 같은 미국인들의 연금도 비트코인을 담을 겁니다. 당장 지난 불장에서 국내 공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팩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밈코인이나 다른 알트 프로젝트들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불장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60에서 65% 정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한 정도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죠. 의외로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올라서 투자 가치가 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비트코인이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각보다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밈코인 관련해서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실까요?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에 비해서 더욱 큰 움직임을 보이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격이라고 불리우는 이 밈코인, 밈하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생각이 나는데 이 시바이누를 3년 존버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40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은 시바이누 3년 존버 2,625달러로 110만 달러 벌었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밈코인 시바이누를 3년 정도 보유한 투자자가 400배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3년 전 2,625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1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419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투자자의 정체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제 룩 온체인이 27일 엑스닷컴 게시물을 통해 처음으로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룩 온체인이 이제 엑스닷컴 게시물에 이렇게 올린 건데요. 3,005년 동안 이제 휴먼 상태에 있던 시바이누 슈퍼 다이아몬드 트레이더가 마침내 수익을 위해 시바이누를 매도했다. 그는 이제 2,625달러를 사용해 2021년 2월 1일 이제 48.09억 시바이누를 매수하고 방금 278개의 이더리움 110만 달러로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가장 큰 밈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외에도 이제 게테마의 밈코인들이 지난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솔라나 기반의 도금 위프엣은 34%, 플로키가 35%, 봉크가 25%, 페페가 26% 상승하며 5월 27일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밈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를 3년 동안 사실상 존버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떠한 가치를 믿고 이렇게 존버를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 최근 도지 관련 사전 판매 프로젝트가 화랑을 보이는 가운데 하루 만에 20만 달러가 몰리면서 현재 ICO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프리세일에서는 도지라는 이름이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플레이 투어 밈코인 플레이 도지 하루 만에 20만 달러 몰렸다. 새로운 게임파이 만들까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밈코인 플레이 도지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의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20만 달러 이상 모금한 신규 밈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참여한 투자자들은 플레이 도지가 주요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다마고치 아실 겁니다. 이 다마고치와 같은 시스템의 어플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8비트 그래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도지를 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마고치가 아니라 이제 이 게임 안에서는 도지를 기르게 되는데 도지를 기르면서 먹이도 주고 산책도 주고 못도 주고 뭐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은 이 플레이 도지 토큰을 보상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 도지가 공략하는 게이밍 시장은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현재 게이밍 시장 이 플레이 투 원 규모는 2,500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2,500억 달러로 10년 안에 6,6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제 밈 기반 게임도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플레이 도시 한번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 지 사전 판매가 시작한 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 만에 벌써 168만 9천 달러 정도를 모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 또한 이 플레이 도지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내가 구매한 플레이 도지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39,840개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1플레이 도지당 현재 0.00502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남은 시간은 2라고 한 2시간 정도 뒤에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 판매 가격이 오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 도시 관련한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겠습니다. 과연 이 플레이 도시가 이제 사전 판매가 모두 종료되고 상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상승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73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바네크에서 2024년 하반기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점을 꼽게 되는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대놓고 암호화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크립토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연말로 예정된 미 대선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 크립토는 다시금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는 하락이 늘 있었으며 이 9개월째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반감기 직후에 조정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거라는 예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사이클적인 측면, 매크로적인 측면적으로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점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내일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 다음 주의 비트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이제 6달 뒤, 1년 뒤, 1년 반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목표로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현재는 매도가 아닌 매수 개수를 홀딩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볼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